수학상 페이지 196, 3, 2차 부등식 한번 볼게요.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자, 부등식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도구는 함수의 그래프이다. 뭐 크다 작다 한번 볼게요. 부등식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3차 함수 구불구불한 건 fx, 직선 함수는 gx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위쪽에 있는지 볼게요. fx가 gx보다 위에 있대요. 그럼 gx를 기준으로 여기 fx 꼬불꼬불한 함수 여기가 위에 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만큼 여기 지우고 여기도 fx가 더 위에 있죠. 그죠? 아니면 나머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요. 자, bx가 더 위에 있죠. 직사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자,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라고 묻는다면 a부터 d까지 a부터 d 사이에는 fx가 또 위에 있고 그리고 n보다 더 클 때는 fx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거고 아래 있으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gx가 0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거죠. x축이 y는 0이라는 좌표니까요. 그죠? 그러고 gx가 0보다 작다. 어디예요? 이 c를 기준으로 이 아랫부분 얘기하는 거죠. 작은 거 여기. 여기가 작은 부분, 여기가 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 라고 얘기하는 거. 크다. 어디가 크다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0보다 크죠. y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0보다 작겠죠. x축의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자, fx가 gx보다 크다. 큰 범위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gx보다 위에 있으면 큰 겁니다. 이렇게 여기. 실제로 gx 직선함수보다 아래에 있으면 여기는 gx보다 작은 범위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면 풀 수 있습니다. 자, 560번 한번 볼게요. 560번 여기 막 자리가 너무 없어져 버렸네요. 자, 560번 문제를 실제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을 때 fx가 0보다 큰 범위 어디예요? 어디랑 어디 고르시면 됩니까? 0이 뭐예요? x축이죠? 요거하고 요거 fx가 요거니까 요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대요? d 만나는 점이 d죠? x가 d보다 크면 되겠죠.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지우고 할게요. 그 다음에 gx가 3보다 크대요. gx가 3보다 크다. 3이 어디예요? y는 3이죠. 3보다 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요만큼 다른 색깔로 요만큼 3보다 큰 거 여기 볼록한 3보다 위로 볼록 올라간 요만큼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2까지. 그죠? x가 0하고 2 사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요. 그냥 찾아서 읽으면 돼요. 자, 다음 fx가 gx보다 큰 범위 어딜까요?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어디냐면요. 여기 요만큼 더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요만큼도 fx가 gx보다 위에 있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x가 뭐보다 작아요? b보다 작거나 또는 x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범위 얘도 지우고 할게요. 자, 마지막 범위는 두 개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대요. 그럼 마이거나 뿔인 범위 찾으면 되겠죠.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그럼 x 플러스인데다 일단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x가 플러스인데는 파란색으로 여기 이만큼 x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gx가 플러스인데는 여기고요. fx가 플러스인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 그죠? 그런데 x랑 y가 똑같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겹치는 부분. 둘 다 양수해야 되니까 d부터 어디까지예요? m까지. 그죠? 여기 d부터 m까지는 겹치겠죠. 이쪽 부분에서는. 그죠? x, y가 둘 다 플러스겠죠? 그래서 d부터 x가 m까지 이런 범위 하나랑
그 다음에 지우고 이제 마이너스 한번 찾아볼게요. 둘 다 마이너스인 범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체크합시다. 둘 다 마이너스인 범위. 자, gx가 음수인 범위 어딜까요? 여기랑 여기 gx가 음수인 범위 여기고요. 그 다음에 fx가 음수인 범위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럼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그지? 여기 a부터 여기부터 겹치겠네요. 어디까지? 둘 다 마마인 범위. 여기까지만 있네요. 여기까지만. 왜냐면 요쪽 부분은요. 요쪽 부분은 여기가 gx가 플러스라서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여기도 안 되죠. 이쪽도. 왜? fx가 플러스에 있으니까 여기도 안 되죠. 선택받을 수 없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선택받을 수 있죠. x가 a부터 c까지.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마마 아니면 뿔뿔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야 양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찾으면 되는 거고. 2차 부등식 한번 볼게요. 2차 부등식 당연히 2차식이 있으면서 뭐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자, x 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뭐 알려준 거죠? 해를 알려준 거죠. 그죠? 해라는 게 뭐예요? x축에서 만나는 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알파 하고 여기 베타 요거 두 개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항상 0보다 큰 건 이쪽이겠죠. 요쪽하고 요쪽.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A하고 B의 가장자리.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 둘이 음수인 거. 이 그래프가 음수인 해. 음수는 어디예요? 이 아래쪽이 음수죠. 여기 아래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사이값. 알파부터 베타까지 사이값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식 x의 제곱항이 살아있고 즉 a가 0이 아니라서 2차식이 살아있고 크다 작다의 표시 부등호가 있으면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요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가장자리. 그죠? 뭐 x의 2차식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가 그죠? x제곱 어쩌고 저쩌고는 2차식이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크다 라고 되어 있으면 가장자리입니다. 그지? 알파보다는 x가 작고 베타보다는 큰 거보다는 더 큰 거. 큰 거보다는 큰 거.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큰 거. 이런 범위를 우리가 가장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호가 같아요. 인수분해했을 때 실제로 이런 범위가 나온다면 0보다 작다는 원래 사이값입니다. 사이값. 양쪽이 사이 범위입니다.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값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사이값 이렇게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562번 봅시다. 이항 정리해서 0보다 작다의 꼴로 만듭시다. 그러면 인수분해 되겠죠.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고 얘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사이값 얘는 x가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x가 1이죠. 0이 되는 값이 1이죠. 이렇게 사이 값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가장자리로 풀면 되겠죠. 그럼 하나는 x 있고 하나는 3이고 x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가장자리는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단 크다. 이게 가장자리의 범위입니다. 는 있으니까 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564번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근데 인수분해하고 싶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2차 방정식 풀 때처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해 공식 씁니다. 그죠? 근해 공식 썼더니 x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네요. b-의 제곱 얘는 b-로 풀어서 짝수 근해 공식 썼죠. 짝수 근해 공식 뭐예요? x가 2a분의 가지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 근해 공식이죠. 거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실제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범위가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사이값. 그래서 x 하시고 똑같은 기호 는이 있으면 는 있는 거 쓰고 1 마이너스 루트 3 작은 수와 1 플러스 루트 3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해주면 끝이에요. 자, 2번. 2번도 봤더니 역시나
인수분해는 안 되는 형태. 그래서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쓸게요. 왜? 얘가 짝수니까요. 그래서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번엔 가장자리가 보이네요. x하고 작은 근, x하고 근근 이렇게 쓰시고요.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습니다. 요게 사이값의 아니고 가장자리의 규칙이죠. 자, 세 번째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볼게요. 얘를 해결하는 방법. 자, 일단 d가 0보다 크다. d가 뭔데요? 판별식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요 부분이 d죠. 얘를 가지고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고 얘가 딱 0이면 중근을 가질 거고 얘가 음수면 허근을 가지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문제를 봅시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판별식 이렇게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거는 이렇게 가장자리, 그리고 0보다 작은 거 음수인 것은 여기는 사이값, 그리고 는이 있으면 똑같이 는을 써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규칙이 없어요. 자, 판별식으로 d가 0일 때 무슨 뜻이에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축에서 딱 만납니다. 그죠?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만날 거고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a가 음수라면 딱 이렇게 만날 거고. 그죠?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여긴 잘 보세요. 0보다 크다가 써있다면 딱 여기 중근이 있는 0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그 중근인 그 근 빼고 모든 실수. 그죠? 항상 0보다 크려면. 0보다 작으려면 얘는 밑으로 절대로 내려갈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모든 실수예요. 왜요? 딱 여기 0인에도 포함하겠다는 뜻이죠. 는이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해가 하나죠. 밑으로 내려갈 수 없지만 0이 되는 애 하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얘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d가 0보다 작을 때 허근이라는 얘기잖아요. d가 0보다 작으면. 중학교 때까지는 근이 없다 했지만 우린 이제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럼 허근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x축에 절대로 닿지 않아요. x축하고 교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위에 동동 떠 있어요. 위에 동동 떠 있거나 아니면 x축하고 닿지 않고 아래쪽으로 동동 이렇게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래요. 해가 모든 실수예요. 물론 얘는 a가 양수인 거 아래로 볼록한 거 요거만 보는 겁니다. a가 요거만 보는 겁니다. 자, 얘가 0보다 작으니? 아니요.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0보다 작냐고 물어본다면 해는 없습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니? 네. 다 크니까 뭐 크거나 같다고 해도 맞다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니? 중근이면 해가 있었지만 얘는 0에 딱 닿는 애도 없기 때문에 그럴 땐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보셔도 돼요. 자, 앞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해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당연히 d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가장자리,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가장자리에 는 붙인 거,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사이값,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사이값에 는 붙인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0보다 큰 건도 작은 건도 항상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d가 딱 0일 때는 요게 딱 x축에 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크니? 아니요. 그 근 빼고는 다 0보다 큽니다.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니? 네, 그렇습니다. 딱 0인 애도 있고 다 큽니다. 0보다 작으니? 아니요. 그런 애는 없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니? 는이 있으면 얘 딱 하나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d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허근이야. x축하고는 전혀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위에 동동동동 떠 있어요. 항상 0보다 크니? 네, 그렇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니? 네, 그래요. 0보다 작니? 아니요. 심지어 0인에도 없는데 어떻게 0보다 작겠어요? 아니에요. 0보다 작거나 같니? 그럴 리가요. 다 0보다 크고 심지어 0도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566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얘는 보면 실제로 얘를 완전 제곱식이죠. 얘는 0보다 크죠.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딱 0인 애가 하나 딱 있으니까 아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번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얘도 2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봤네요. 완전 제곱식 얘는 중근을 가지니까 얘도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아 크거나 같니? 같은 것도 돼요? 네네. 그렇다면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봅시다. 얘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x-4의 완전 제곱식인데 0보다 작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0보다 작냐고요? 딱 0인 애는 있지만 0보다 작은 애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습니다. 얘는 0보다 얘도 완전 제곱식이네요. 딱 정리하면 x 플러스 2분의 3 전체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0보다 작거나 같니? 딱 만나는 애 하나는 0인 해가 존재를 합니다. 아 그럼 작거나 같은 건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건 있어요.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는 있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8번도 볼게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은 될 수 없고요. 완전 제곱식 얘 반의 제곱 9 그리고 1이 남았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작아봤자 무조건 0보다는 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0보다 큰데 여기 1이 달려있으니까 얘는 맨날 0보다 큽니다. 당연하죠. 얘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완전 제곱에다가 양의 실수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큽니다. 언제든지 0보다만 큽니까? 1보다도 크거나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두 번째 식도요. 8x를 보고 얘 반의 제곱 16. 완전 제곱 쓰고요. 2 남았죠? 이 뒤에다 붙일게요.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해가 없어요. 항상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0보다 작냐고 물어봤잖아요. 해가 없어요. 그런 애는. 자, 세 번째 문제. 얘를 보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을 갖다 붙이고 얘까지 완전 제곱을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원래 1이 있었으니까 4분의 3만큼 남았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거나 양수이고 4분의 3이 붙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얘는요. 그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모든 실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보다 숫자가 조금이라도 양의 수가 있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은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수직선상에다가 겹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위에 있는 식 풀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가장자리군요. 가장자리 x 0, x 4 가장자리니까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큽니다. 그릴게요. 작은 거보다는 구멍 뻥 뚫고 작고 큰 거보단 큽니다. 구멍 뻥 뚫고 큽니다. 자, 얘 두 번째 식 풀을게요. 얘는 사이값이네요. x하고 작은 값, 큰 값 쓰고 사이값.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도 꽉 채우고. 이건 뭐예요? 풀으려고 하니까 풀기는 풀었어요. 그죠? 0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라고 해놨어요. 세상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을 또 했군요. 또 해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여기 아니죠. 왜 여기예요?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고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플러스 1에다가 딱 해놓으면 어떡해요? 해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꽉 채우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그럼 겹치는 부분 어디만 겹치냐면요. 요만큼만 겹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겹치네요. 잘 보세요.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렸어요. 하나는.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는 꽉 채우고 여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 0에는 구멍 뻥 뚫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 구하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이런 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57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얘 풀 때요. 한꺼번에 얘는 풀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을 가지고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식을 가지고 두 번 풀게요. 자, 넘겨서 계산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수냐. 계산을 했더니 얘는 2, 8에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이 이렇고 얘는 사이값이죠. x 작은 수 큰 수 이렇게 되고 자, 얘 정리했더니 얘를 이쪽으로 8x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얘도 됩니다. 인수분해 7 곱하기 1인데 마 이렇게. 그래서 x-7 x-1이 이렇대요. 그럼 얘는 가장자리네요. x하고 7 x하고 1 써놓고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큽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구멍 꽉 채우고 마이너스 2예요. 플러스 8 플러스 8에도 구멍 꽉 채우고 이렇게 사이값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7보다 크대요. 그럼 7 구멍 뻥 뚫고 7보다 크다. 그 다음에 1 여기 좀 있겠죠. 1보다 작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두 군데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겹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겹치니까 두 군데 있잖아요. 겹치는 값이. 그럼 그게 다 해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구멍 뻥이니까 작거나 그지? 예 또는 그 다음에 x가 있고 7에는 구멍 뻥 8에는 가득 채운 예 요게 두 개가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자, 해를 알려주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해를 알려주면 2차 부등식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죠? 두 근을 알려줬으면 합, 여기 부호바꿔 합, 그 다음에 곱이 상수항이 되는 조건은 똑같겠죠? 그런데 얘가 해가 사이값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얘도 사이값 요렇게 만드시면 될 거고요. 왜 갑자기 지워집니까? 얘도 요렇게 만들면 되고요. 얘가 가장자리였다면 실제로 여기도 가장자리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으로 2차 방정식 만들듯이 만들고 부등호만 신경 써서 크다 작다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요. 항상 0보다 크려면 실제로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x축보다 위로 동동 떠 있는 이런 형태여야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 보면서 우리가 뭐 느낄 수 있죠? 얘는 해가 없겠네. 그리고 항상 위쪽에만 있어야 되니까 a값은 양수겠네. 이런 거 느껴지죠? a가 양수여야지 아래로 볼록해서 항상 위에만 있죠. 아니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항상 위에만 있어요? 위로 볼록한 함수는 항상 위로만 있을 수 없으니까 a값이 양수다. 그죠? a값이 양수다. 이런 조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어요. x축하고 전혀 만나지 않아야 항상 위에 있으니까 d가 허근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얘는 상수함수라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상수함수라서 이렇게 상수함수라서 항상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상수함수예요. 근데 그 상수함수일 때는 c가 양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크거나 같을 조건은 또 따로 붙어요. 허근이어도 되고 얘는 이렇게 a는 반드시 양수여야겠죠. 아래로 볼록한 거 위주로 봐야 되니까 d가 허근이어도 되고 중근일 때도 이렇게 는이 여기 있으니까 중근이어도 됩니다. 허근이나 중근. 아니면 얘도 상수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c가 0이어도 괜찮아요. x축에 이렇게 걸치는 상수함수여도 되고 그죠? 이렇게 위로 x축 위로 올라가는 상수함수여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거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항상 0보다 작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축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위로 볼록하려면 a가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이 없어야 되죠. 항상 밑에만 내려가 있으니까 x축에 절대로 닿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 입장에서 보면 허근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죠. 상수함수인데 c가 밑에 있는 거 요렇게 c가 밑에 있는 거 요렇게 x축 밑에 상수함수로 요렇게 되는 거 요거 가능하죠. 아니면 요런 조건도 있겠죠.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같다가 붙으면 좀 달라지겠죠. 왜? 중근이어도 되니까. 자, 그래서 항상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거. a가 음수여야 되고 허근이어도 되고 는 0. 딱 한 근. 여기 는 0이 있는 순간 여기도 는 0이 있어도 괜찮고. 그리고 상수함수여도 됩니다. a 0, b 0이면서 c가 음수이거나 c가 딱 0이어도 괜찮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허근으로 판단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았습니다.
574번 봅시다. 해가 이렇게 해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4이 값이 아니라 가장자리네요.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가장자리. 요거 어떻게 합니까? 가장자리 구하려면 일단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고요. 두근의 합, 그죠? 1하고 2. 두근의 합에서 부호 바꿔서 여기다 쓰고 두근의 곱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부등호 방향을 잘 결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등호 방향. 얘는 뭐예요? 가장자리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얘를 전개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하고 가장자리니까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얘는 가장자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비교해보면 개수끼리 비교하면 A는 9고 B는 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근을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듯이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부등호도 이렇게 가장자리 부등호를 써서 만들어서 개수끼리 비교해서 풀었습니다. 576번 봅시다. 해 알려줬네요. 얘는 4, 2 값이군요. 그럼 요 아래 부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4, 2 값. 그럼 얘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6분의 5고. 두근 곱하면 6분의 1이죠. 그러면 맨 앞에 2차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로 묶어두고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의 곱에다가 얘 이렇게 붙일게요. 근데 얘를 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 곱하기 a. 요거 한 게 가장자리니까 가장자리 기호 얘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아니라 사이값이니까 해가 사이값이었으니까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내가.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부등호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호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사이값이면 원래 이게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변을 A로 나누고 나면 A가 음수였겠구나. A가 음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얘랑 비교해보면 문제에 주어진 식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A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B가 이렇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A랑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5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요 두 식에서 비교해보면 A가 마이너스 6이구나.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부등호 방향 바꿔가지고 사이값이 결국 답은 나왔을 거지만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B가 얼마입니까? B 구할 수 있겠죠? 약분해서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A하고 B를 구하는데 맞죠? A하고 B를 구하는데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봅시다. A가 여기가 곱해져서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거고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요 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눠서 부등식을 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계산돼서 결국 해가 사이값으로 나왔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78번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기면 그러면 이 식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을 2항 정리하세요. 이렇게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려줘야 되겠죠. x축보다 항상 위에 동동 떠 있는. 그럼 뭐 A값은 일단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얘가 항상 위로 동동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판별식 D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근이어야 되겠죠. 위에 동동 떠 있어야 되니까. 얘가 허근이면 되겠죠? 그럼 허근 어떻게 합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허근이니까 얘가 어떻다? 0보다 작다. 허근. 지금 얘는 전체 그래프가 0보다 크다 작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근이 없잖아요. 이렇게 동동 떠 있으니까 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근의 조건으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제곱되니까 플러스 될 거고요. 여기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4. 그럼 이렇게 4 사라질 거고요. m의 제곱 마이너스 4m 다시 m으로 묶으면 m-4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사이 값이죠? m의 값은 사이 값을 갖겠죠?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m의 범위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80번 한번 봅시다. 자,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얘는 부등식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얘가 2차 부등식이었으면 m은 반드시 1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문제를 잘 보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m이 1인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잖아요. 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뭐 이런 얘기가 없었죠.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위로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은 존재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m이 1이 아닐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차항의 개수가 양수해야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죠? 그래서 m이 1보다 크다 이런 조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지려면 얘는 4분의 D로 풀어도 되겠어요? 그죠? B-의 제곱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n-1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곱하기 3 얘가 허근이면 되겠죠? 이 허근일 거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취급 당할 거고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3m 플러스 3이 이렇다. 다시 정리하면 m의 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가 이렇다. 얘는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m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1이 이렇다. 사이값 m은 뭡니까? m은 작은 것보다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그러면 어때? 자, 요런 조건에서 요런 조건이랑 얘하고는 겹치죠? 그죠? 얘가 겹치죠, 얘가. 그죠? 얘가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이 딱 1일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0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0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어때요? 얘는 사라지고 3이 0보다 크죠? 항상 그렇죠.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겠죠. m이 1이라면 그럼 m이 1인 값도 되는 거고 얘인 값도 되는 거네. 그럼 얘와 이 두 식의 공통범위 1이면서 얘여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m이 딱 1인 것도 항상 모든 실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공통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얘와 얘 공통범위가 아니고 m이 1이고 그리고 m이 1과 4 사이이다.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은 요렇게 요거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1번 조건이고 2번 조건이어야 하니까요. 1번 조건 또는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는 게 아니라 1인 때는 항상 됩니다. m이 1일 때는 항상 되기 때문에 여기다 는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582번 봅시다. 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그럼 실제로 직선이 감소하는 내가 여기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얘가 항상 이렇게 위에 있대요. 항상 얘가 위에 이렇게 있어야지 항상 위에 있죠. 그죠?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는요. 항상 위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2차 항이고 1차 항 넘어와서 플러스 2x 되고 상수항이 항상 0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가 항상 이래야 되고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함수의 교점이 존재를 합니까? 교점이 존재를 하지 않아야지 항상 위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여보다 크다면서요. 그럼 근이 없어야죠. 이렇게 딱 만나면 근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근을 갖는다. 이런 조건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A 플러스 이거네요. 얘가 이렇다. 얘를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밖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요. 아니 마이너스 붙이고 그죠?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1 한 것이 이렇다.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얘는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부등호 방향도 뒤집어 주겠죠. 양변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거예요. 지금요. 마이너스 a제곱 이거 싫어서 그럼 이렇게 되고 a로 묶어서 a 플러스 2가 이렇다.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자리 조건이네요. 작은 수 a 큰 수 쓰고 작은 수보단 더 작고 큰 수보단 더 큽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통인 부분 한번 구해볼까요? 실제로 a가 0보다 큽니다. 이거 0이에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겹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a가 0보다 큰 거밖에 안 겹치니까 얘만 해로 결정됩니다. 자, 얘는 얘네 구한 거 얘랑 이 세 개의 겹치는 부분만 찾아서 해로 딱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4번 볼게요. 얘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값의 범위.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하죠. 마이너스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위로 볼록하고 그죠? 얘가 위에 있는 범위 위에가 이렇게 있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항상 위에 있는 범위가 여기죠. 요 부분이 항상 위에 있겠죠. 그죠? 그 범위가 2에서 3 사이래요. 그러면 얘랑 만나는 근이 2에서 3이라는 얘기잖아요. 구멍 뻥 뚫어주고. 그리고 얘가 항상 위에 있으니까 자, 2차 식이 항상 위쪽에 있는 범위 얘보다 큰 값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잖아요. 정리를 하고 나면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정리를 하면 그렇게 나올 거고 근이 2하고 3이에요.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부등식 푸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근의 합은 5, 두근의 곱은 6이고 여기다 쓸 수 있죠. 합에다 부호 바꿔서 쓰고 곱은 그냥 쓰고 그게 뭐랑 같으면 돼요? 위에 있는 얘랑 같으면 되겠죠. 이식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럼 풉시다. 어떻게 풀 수 있어요?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고 b 플러스 1은 6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5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해를 알려줬으니까 해를 알려준 2차 방정식 작성하는 요령대로 이렇게 2차 부등식도 똑같이 만들고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해서 A값, B값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범위를 나눠야 되겠죠. 왜?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부호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x를 2항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부호 안 바뀌니까. 결국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부등식을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정리가 될 거고 가장자리잖아요. 그럼 가장자리 x, 2,
x 마이너스 1 하고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는까지 붙여주시고 그러면 이렇다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두 개 중에 겹치는 부분은 어디가 답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까? 얘만 답으로 선택될 수 있겠죠.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는 범위. 그죠? 0보다 작은 거. 즉 x가 2보다 작다면 부호 바뀌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또 인수분해 가능하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가능하고 또 가장자리 규칙 쓸게요. x2, x1 이렇게 하시고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단 크다. 그리고 는 잘 챙겨주세요.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x가 2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로 선택받을 수 있는 해인가요? 응? 아니죠. 얘는 x가 2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해는 가질 수 없을 거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요것만 해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만 선택받은 해는요. 얘하고 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조건에 맞는 얘는 맞지 않고 얘도 2보다 작다 하는 조건에 2보다 크거나 같은 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해는 그러므로 x가 2보다 크거나 일 때 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범위에서만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딱 하나 절대값 아니 양수이면 그냥 나와 음수이면 부호 바꿔 나와 이런 규칙을 가지고 문제 꼼꼼하게 풀어봤어요. 자 588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절대값 얘는 절대값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뭐 x 이런 문자가 없고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얘는 물론 부호 바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는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다 이렇게 해도 돼요. 처음부터 얘를 부호 바꿔서 얘를 빼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규칙 배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 그냥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12 이럴 수도 있고 얘가 x가 절대값 아니 음수라서 이렇게 부호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요쪽 얘가 2번식 얘가 1번식이면 2번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x제곱이 얘 넘어가서 하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가능합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해서 플러스 5 양변을 음수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까? 아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얘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 다음에 1번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25가 이렇고 그럼 x 플러스 5 얘는 25는 5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5가 이렇고 그럼 가장자리 쓰면 되겠네요. x가 5 x가 마이너스 5하고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얘만 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중에는요. x제곱엔 절대값이 없지만 x제곱에도 절대값이 있다고 칠게요. x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제곱하면 어차피 그냥 나올 거니까 절대값 있다 칠게요. 있다 치고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해야지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얘가 음수여야 된대요. 근데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밖으로 나오는 어떤 숫자도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거기다 1을 더했어요. 얘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절대값 x가 3이면 됩니다. 절대값 x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까? 얘는 언제나 양수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없고요. 이거 그럼 절대값 x가 3으로 나오는 숫자 뭐 있습니까?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가 플러스 3 이런 범위가 있겠죠. 절대값 x가. 그런데 얘는 뭐예요? 요거.
0보다 작으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볼게요. x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얘는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을 수 있죠. 얘는 0보다 작을 수 없는 애니까요. 얘가 음수여야지 전체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죠? 요것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 x가 이러면 되겠네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이값 하기로 했죠. x 입장에서 보면요.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값이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숫자들만이 절대값을 취했을 때 3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값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는요. 절대값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제곱에는. 자, 가우스 기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가우스 기호 한번 볼게요. 가우스는 수학자예요.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요. 얘가 가우스 기호의 의미,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 그죠? 가우스의 정리, 공식, 기호에 이 사람의 업적을 굉장히 많이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로 나타내고 얘를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괄호처럼 쓴 거. 얘를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2에다가 가우스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느냐? 아닙니다.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2면 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는 큰 거고요. 얘가 작은 수예요. 마이너스 3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2에다 가우스를 하면요. 왼쪽에 있는 정수, 항상 왼쪽 정수를 보는 겁니다. 크지 않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더 큰 수니까 크지 않은 정수 고르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0.6 있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1을 선택할 수 없고요. 왼쪽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0.9 볼게요. 왼쪽에 있는 수는 선택 못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 크지 않은? 미안해요. 크지 않은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건 무조건 늘 언제나 선택 못해요. 왼쪽에 있는 0 고르시면 됩니다. 자, 얘는 2.8 정도 되는 애. 오른쪽에 있는 무조건 못 골라요. 왼쪽에 있는 정수 2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가우스 안에 숫자가 음수라면 실제로 맨 앞자리 숫자보다 하나 더 작은 거 마이너스 2점 얼마인데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0점 얼마인데 마이너스 1 되고 그죠? 근데 플러스인 숫자에다 가우스를 붙인다면 그냥 앞에 있는 수 읽으시면 됩니다. 2점 얼마면 2 읽고 0점 얼마면 0 읽고 1점 얼마면 1 읽으시면 됩니다. 즉 가우스가 양수라면 얘는 그 숫자의 정수 부분을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정수라면 가우스 2는 2고 가우스 5는 5고 가우스 0은 0이에요.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숫자 자체가 정수면 그냥 정수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해줘요. 아, 얘는 정수 부분이니까 가우스 x는 n 플러스 1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n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2.2일 때는 딱 2로 나오지만 2일 때는 이럴 때도 2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보다 한 개 더 큰 숫자가 뭐예요? 3보단 작아요. 이 가우스가. 그죠? 요렇게 보면 얘도 아, 이거 가우스에 대한 얘기야. 그 숫자보다 1 더한 거보단 작고 다 지워서 잘 안 보인다고요? 보여줄게요. 그죠?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반드시 작다. x가.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가우스의 의미입니다. 얘가 n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이 x는 얘보다 얘랑 똑같은 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얘가 똑같은 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얘보다 큰 수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 이거 가우스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봅시다. 개념하기 문제. 가우스 2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가우스 2. 가우스 2는 2잖아요. 그죠? 가우스 2는 2고 딱 여기 있는 숫자니까. 그죠? 2. 딱 여기 가우스 2는 2고요. 가우스 마이너스 2는 그냥 마이너스 2예요. 뭐 어떻게 딱 정수는 그 정수로 그대로 나옵니다. 2분의 5는 어디예요? 얘는 2.5죠. 여기쯤 있는 숫자 2분의 5 여기 있네요. 그럼 얘 뭐 골라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3은 고를 수 없고 2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2분의 5는 3 안 되고 2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마이너스 가우스 2분의 5 여기겠네. 여기 뭐 고릅니까? 얘는 못 고릅니다. 왼쪽에 있는 수 얘 고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마이너스면 하나 더 작은 수 고르고 플러스 2점 얼마면 그냥 그 숫자 고르시면 됩니다. 그 수의 정수 범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우스 5가 되고 싶어요? 가우스 5가 되고 싶은 애 한번 볼까요? 가우스 5가 되고 싶은 애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냐면 얘는 왼쪽에 있는 수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라면 여기 있는 숫자도 가우스 5예요. 여기 있는 숫자도 가우스 5고 여기 있는 숫자도 가우스 5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도 5도 가우스 5죠. 그럼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5보다 큰 거 괜찮고요. 6은 안 돼요. 6에 딱 거치면 가우스 6이 돼버리거든요. 가우스 x가 6이 돼버리기 때문에 6보단 작아야 해요. 그런데 5인 건 괜찮아요. 그죠? 5보다 크거나 딱 5에 걸쳐도 가우스 x가 5겠죠. 이렇게 범위. 0의 범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0이 있고 여기 1이 있겠죠. 왼쪽에 있는 수 고르니까. 여기 있는 거 괜찮아요. 여기 0보다 큰 수 어디? 가우스 x가 여기 있어도 다 0이라고 읽을 거죠. 왜? 오른쪽에 있는 글자 못 읽고 왼쪽에 있는 거 읽을 거니까요. 근데 1에 걸치면 안 돼요. 가우스 1은 1이니까요. 그래서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0부터 1.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5의 범위는 어딘가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왜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가우스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여기 걸치는 거 괜찮아요. 그죠? 여기 걸치는 거 괜찮고 여기 걸치는 거 괜찮은데 4에 걸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우스 4가 되기 때문에 가우스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4에 걸치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느냐? 5인 건 괜찮아요. 눈이 붓고 4보단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4보다. 왜? 가우스 마이너스 4는 그냥 마이너스 4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자, 가우스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우스 함수 그래프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얘는 계단식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의 범위에 x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우스 x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는 계속 마이너스 2예요. 여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꽉 채우고 그 다음 1까지는 구멍 뻥 1에는 구멍 뻥 뚫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계속 마이너스 2예요. 요 사이 값은요. y값이. 함수값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무조건 왼쪽의 값인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항상 마이너스 1이 납니다. 여기 가득 채워지고 여기 구멍 뻥 이렇게.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는요. 항상 왼쪽 값인 0이 나옵니다. 0에서 1 사이 0에는 가득 채우고 1은 구멍 뻥.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의 범위에서는요. 항상 왼쪽 거 읽으니까 가우스 x의 값이 1 나옵니다. 즉 y가 항상 1 나옵니다. 1 여기 이렇게. 항상 1입니다. 구멍 채우고 뻥 1에서 2 사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자, 2에서 3 사이에는요. 3은 선택 못하고 가우스 x가 항상 2를 선택합니다. 항상 2. 그죠? 그 y는 이겠네요. 2부터 3 사이에는 y가 항상 2. 구멍 뻥. 이렇게 그려지는 계단식 그래프가 바로 얘를 딱 발견한다. 이거 가우스 함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우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 그래프입니다. 자, 590번 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얘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럼 풀으세요. 1번 가우스 기호 있는 상태로 인수분해를 할게요. 가우스 x-2, 가우스 x-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가우스 x가 2거나 가우스 x가 1인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가우스 x가 2라면 x가 어떻게 돼요? 2인 것은 괜찮아. 3보다는 작아야 돼. 3에 딱 걸치면 가우스 x값이 3이니까. 1인 건 어때요? x값이 1인 것은 괜찮아. 그런데 2에 걸치면 가우스 x가 2니까 2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에서 구멍 뻥 뚫고 그런데 가득 채우면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3 채워졌어 채워졌어 얘가 모두 채워졌어.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요 라고 한 방에 이렇게 딱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가우스 기호가 있는 채로 그냥 인수분해 할게요. 그러면 2 가우스 x 마이너스 3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가우스 x가 2분의 3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인데 2분의 3이 뭐예요?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어차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범위는 있겠죠? 어디요? 마이너스 1에 걸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얘보다 큰 0으로는 갈 수 없죠. 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정수가 되는 범위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풀었는데 가우스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풀면 부등식처럼 크다 작다 이렇게 부등호로 답이 나오는군요. 자, 592번 볼게요. 얘가 항상 2입니다. 0에서 3 사이에. 그러면 가우스 x는 딱 한 칸 차이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0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0에서 1 사이에 가우스 x가 뭐가 나오겠어요? 이럴 때는 가우스 x가 0 나오겠죠? 자, 1하고 2 사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올 거고 2에서 3 사이 범위에서는요. 가우스 x가 2가 나올 거예요. 얘 가지고 직접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2x 있고 가우스 x가 여기니까 빼기 0은 2. 즉 2x가 2, x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답이 됩니까?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풀었는데 답이 1이란요. 너는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범위 값에 일단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얘는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x하고 가우스 x 자리에 2x하고 가우스 x 자리에 이번에 1을 쓸게요. 는 2다. 그럼 2x가 3이고 x가 2분의 3입니다. 실제로 얘와 얘 사이에 있죠. 1.5니까. 그럼 얘는 답으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범위에서 실제로 가우스 x값은 2니까 마이너스 2는 2. 그럼 2x가 4, x는 2. 됩니까? 아,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의 2는 답으로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x가 2분의 3이거나 또는 x가 2예요 라고 주어진 범위에서 답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59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우스가 있는 상태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4, 2 값이니까 가우스 x가 4, 2 값 마이너스 4와 3 사이. 어차피 가우스 x 값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정수가 뭐 있습니까? 마3과 뿔3 사이의 정수는 마3, 마2, 마1, 0,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그 x값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요거 되죠? 마이너스 3인 건 괜찮지만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보단 작아야겠죠, 범위가. 그럼 가우스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가우스 x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인 건 괜찮으니까 여기다 는 붙이고 하나 더 큰 거 0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가우스 x값이 0이다. 그럼 0보다는 크거나 같다. x가. 그리고 하나 더 큰 1보다는 작다. 가우스 x가 1이려면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1.1, 1.5 이런 게 다 가우스 붙이면 1로 나올 테니까 2보다는 작습니다. 가우스 x값이 2다. 그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다 이어져 있어요. 그죠? 얘는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인데 여기 2에 채워져 있고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에 채우고 2에 구멍 뻥 뚫고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2에 또 채우고 1에서 오고 구멍 뻥 뚫고 그런데 1에 또 채우고 오고 채우고 오고 또 여기서 구멍 뻥 뚫어져 있는데 채우고 오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3
구멍 뻥 뚫어져 있는데 얘가 와서 채우고 다시 구멍 뻥 이렇게 되겠죠. 다 연결.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3 연결되어 있고, 그죠? 3까지 구멍 뻥 이렇게.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죠? 3가우스, 1가우스. 그 다음에 2, 1은 2. 인수분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 보니까 얘도 4, 2값. 가우스 x값이 어디부터 어디? 3분의 1부터 2까지. 가우스 x값은 어차피 정수니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뭐 있어요? 1하고 2뿐이죠. 3분의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값은 1, 2밖에 없습니다. 가우스 x가 1로 나오려면 x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단 작아야 될 거예요. 가우스 x가 2로 나온다 라는 건 2인 건 괜찮아요. 그런데 3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1, 2, 3 있으면 1 가득 채우고 2 가서 구멍 뻥. 그런데 또다시 2를 채워지면서 3으로 와서 구멍 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1, 그런데 3은 구멍 뻥.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212페이지까지 꼼꼼히 풀고, 그리고 뒤에 있는 실전 연습 문제도 나중엔 어차피 풀 거지만 혹시 풀고 싶은 사람은 미리 풀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